여러분, 아주 복잡한 건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은 과연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판사님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바로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한국 법원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설 감정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맘 먹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 벽에 떡하니 균열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시공사 잘못일까요? 아니면 혹시 전혀 다른 원인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작은 질문 하나가 수많은 건설 분쟁의 시작점이 되곤 합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법원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판사는 법률에는 전문가지만 건축기술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건물에 하자가 있냐 없냐, 있다면 원인이 뭐냐 하는 아주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은 대체 어떻게 전문가의 눈으로 본 사실적 근거를 확보해서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전문가 감정 제도에 있습니다. 이 절차는요, 객관적이고 또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기 위해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절차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바로 법원이 직접 임명한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이 감정인이 법원의 중립적인 전문가 조력자로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을 맡기 전에 스스로에게 정말 엄격한 질문들을 던져야 해요. 예를 들면 이게 정말 내 전문 분야가 맞나? 이 감정의 전체 범위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다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이 사건에서 완벽하게 공정함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런 공정성, 이건 그냥 윤리적인 다짐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보면 감정인이 친족 관계에 있거나 개인적인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은 절대 맡을 수 없다고 딱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절대적인 중립성, 이게 바로 전체 감정 절차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감정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핵심적인 4단계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바로 이 흐름도입니다. 감정 신청에서부터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어떤 길을 따라가는지 보여주죠. 자, 그럼 우리도 이 지도를 따라서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전체 과정은 크게 4가지 핵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4가지는 바로 준비, 현장 조사, 감정서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보완 단계입니다. 자, 그럼 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기초 작업을 철저하게 하는 단계죠. 감정 요청 사항이 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요. 설계 도면이나 관련 서류들을 모두 확보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양식을 쓸 건지 미리 다 준비를 끝내놓는 거죠. 두 번째는 드디어 현장 조사입니다. 이때 감정인은 마치 과학수사대 요원이나 탐정처럼 변신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정밀하게 측정하고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죠. 그리고 여기서 발견한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한 기록과 도면으로 남겨서 증거로 만듭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요, 하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혼란스러운 정보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균열, 누수 같은 하자 유형별로 나누고 또 외벽, 주차장 같은 발생 위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이 복잡한 상황의 질서를 딱 부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감정서 작성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최종 보고서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감정 금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제출할 아주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는 거죠. 자,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감정 보완입니다. 보고서를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소송 당사자들이 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질문에 답변도 해주고 혹시라도 수정하거나 추가할 종목가 있다면 보완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 결과의 신뢰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 절차에는요, 아주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인 신문 기일인데요. 쉽게 말해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나가서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날이 그냥 형식적으로 얼굴 한번 보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아주 큰 오해들을 미리 막아주는 정말 결정적인 단계예요. 서로 기대하는 바를 조율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주니까요. 결국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셈이죠. 이 감정인식문기일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감정을 하는 목적이 뭔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필요한 감정 요청이 있다면 2단계에서 걸러내죠. 무엇보다도 감정인과 법원, 그리고 양측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를 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전체 과정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토록 세밀하고 꼼꼼한 절차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걸까요? 바로 정확성을 통해서 공정성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감정 절차의 가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만약 감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추측이 난무하면서 사건은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겠죠. 하지만 감중을 통하면 이 모든 분쟁이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명확한 방향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엄격하고 체계적인 절차는 법적 분쟁에서 오갈 수 있는 막연한 추측을 전문가의 냉철한 사실적 분석으로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은 과연 항상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